세상에 이로운 법지식 세이버. 안녕하세요, 임지연 변호사입니다. 생활 속 가장 흔한 거래이기도 한 금전거래. 물론 친구나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다시 받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금전거래를 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금전거래를 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선 금전거래를 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거래를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행을 청구할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금전거래 시 상대방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거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아서 강제 집행을 통한 실질적 금전 회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최초 금전 거래 시에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해 두는 경우 확인된 주소의 부동산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면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하기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경우,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남편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반드시 본인에게 채무 부담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상과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기에는 곤란한 가까운 사이의 금전거래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적어도 상대방과의 문자, 메일 등을 통해서 언제 얼마를 빌려준다, 언제까지 갚겠다 라는 내용 등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금전거래에 관한 내용을 자신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금전거래의 내용을 인정하고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말만 남겨놓는다면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자신은 돈을 빌린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을 줄 때는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계좌 이체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금한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돈을 주는 경우에는 실제로 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이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금전거래를 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추후 분쟁을 대비한다면 금전거래를 할 때 차용증과 같은 계약서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이법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로운 법지식 세이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